네, 자, 영상들 잘 보셨죠? 네 편의 영상을 저희가 같이 연이어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물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 전환을 주제로 전문가분들하고 직접 실시간으로 유튜브 보시면서 지금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질문도 올려주신다면 실시간으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해주신 패널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제 옆에 계신 권경호 센터장님부터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경호입니다. 저는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도시물순환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협력본부 황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의 기술개발본부장으로 있는 김영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데요. 물순환계의 어벤져스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다 앉아 계셔서 이제 이 방송 유튜브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튜브로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영상으로 또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먼저 시민분들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두 어린이가 보내온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지 주의 깊게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엄마, 물순환을 통한 녹색도시 전환이 뭐예요? 물순환 녹색도시 전환? 그거 어디서 들었어? 지금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건 나만 심는 건가? 네, 지금 얘기가 잘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물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 전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목을 물어왔어요. 제목을 저희가 토론하려고 하는 아무래도 그냥 제 옆에 계신 권경호 선생님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 물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 전환이라는 게 뭡니까? 네. 학생이 질문한 내용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질문이죠. 네. 네. 지금 과거에는 비가 내리면 빗물을 가능한 한 빨리 그 하수도를 통해서 도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능하면 비가 내리면 토양이나 식물을 통해서 땅으로 스며들거나 또 하늘로 증발시키는 것을 유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염물질도 정화가 되고 또 지하수도 함양되고 또 도시 열섬 현상도 완화가 됩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DC 또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독일의 베를린, 일본 동경과 같이 국제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그린 시티, 클린 워터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녹색 도시, 녹색 물관리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서울의 물순환 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또 우리나라의 녹색 그린 뉴딜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쌍둥이 어린이께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됐습니까? 네, 권경호 센터장님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또 시민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질문을 드리려고 좀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최근 언론을 보면은 LID나 그린 인프라 등의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도 그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여 나가실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질문이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지금 물어보는 요즘에 이렇게 수준들이 높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서울시 관련 일을 하시는 물순환 안전국장 역임하시는 최진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LID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표면이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당 양을 투수층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일 텐데요. 크게 봐서는 이제 공공 영역과 그 다음에 민간의 개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공공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LID를 잘 설치해 나갈 건데, 이제 민간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또 어떤 부분들이 진행은 되고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강요를 하거나 강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또 정부나 공공에서는 그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또 제도를 점점 강화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아까 그 발제자 윤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린 뉴딜이라는 점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 좋은 규제는 저희가 수용해서 가면 되는데, 혹시 이게 나쁜 규제라는 어떤 그런 차원과 연관이 있다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홍보하고 또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린 뉴딜과 같은 그런 산업과 연관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LID라는 표현들을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쓰시는데 지금 시민분들께서는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제 저영향 개발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큰 불투수층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해서 조금씩 그 어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민분께서는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스 기사에서 스마트 워터 시티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일관과 그 뉴딜 정책 차원에서 도시 물문안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워터 시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오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K-워터 황진수 글로벌 협력 본부장님께서 아마 설명을 좀 잘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최근에 보시면 알다시피 중국과 일본에서의 이상 홍수 현상, 그다음에 유럽의 가뭄 현상 등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도시의 물 문제, 이가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점차로 대항하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바로 그 해답은 바로 디지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물 인터넷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물 관리의 디지털화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물 문제,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이지만 빗물 이용, 그리고 하수 처리를 재이용한 어떤 도시 하천 복원이라든가 생태 환경 개선, 도시 홍수 관리들, 이러한 것들을 첨단 물 관리 기술을 도입해서 시민의 어떤 삶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 워터시티의 목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수도 서비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수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고요. 시민들은 디지털된 물 공급 전 과정을 컴퓨터에서 또는 모바일에서 아니면 길거리의 전광판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안전한 이런 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 워터시티의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앞서 초등학생 쌍둥이 2명이 질문을 했던 것, 저희 이제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 제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한 분만 답변해 주시고 속 시원하지 않다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다 한 번씩
예. 이번 저희가 토론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언급을 해주시죠. 질문은 물 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 전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쉽게 다른 분들께서 설명을 더 해주시죠. 황 본부장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강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기후 변화와 도시화가 우리 현재 도시 생활에 가장 큰 위기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 나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어떤 도시 홍수 발생, 그 다음에 열섬 현상, 여름철에 고온 형상이라든가 도시 하천의 건천화, 도로 하부의 싱크홀 발생 등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0년간 이렇게 물만을 다뤄왔습니다. 다목댐 건설과 운영, 수도시설 건설과 운영,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물 공급 등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서울시의 어떤 이 녹색 도시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저희들이 투입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녹색 도시 전환을 최선을 같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과 제품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내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서울시와 공동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녹색 도시 구성을 위한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런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재생실에다가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기술과 인적, 물적 교류를 지원해서 어떤 녹색 도시로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김영란 본부장님께서 이어서. 예. 먼저 이 녹색 도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말합니다. 근데 서울시는 과거 고밀도로 개발이 되면서 이 지표면이 불투수면으로 덮여졌고 그러면서 비가 내릴 경우에는 이 빗물이 침투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출됨으로써 이 물순환이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7, 8월은 거의 폭염으로 우리가 좀 지내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침수 피해라든지 아니면 가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의해서 일단 시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지고 또 삶의 수준까지 이렇게 저하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물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서울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녹지와 또는 수목을 또는 토지를 자연 상태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에 덮여져 있는 이 불투수면을 녹지라든지 투수성 포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또 증발될 수 있는 즉 이 지표면을 녹색 공간으로 지금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져서 시원한 도시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에너지 사용량을 또 줄여나가면서 에너지 절감 도시 그리고 또 대기 오염이 저감되는 깨끗한 도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 부지의 자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이 자연과 상호 연계되는 녹색의 삶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최동진 대표님께서도. 예, 초등학생이 질문하셨으니까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순환이라는 용어가 있고 녹색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순환이라는 거는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몸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나 국토에서 우리 혈관하고 같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물길입니다. 물길은 강물이 될 수도 있고 땅속의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내리는 비가 될 수도 있는데
물순환이 건전하다는 말은 이런 빗물이 내려서 강물로 가고 지하로 흐르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계속 되풀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물순환을 회복한다는 거는 이런 그동안에 이런 물길들을 콘크리트나 아니면 건물들로 다 막아놨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을 해서 자연을 살린다는 게 이제 물순환을 회복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나 국토의 혈액순환을 제대로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녹색도시라는 거는, 녹색이라는 거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거고, 그 자연이 살아있으려면 녹색이나 그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가장 기본이 물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 그 화분에 물을 줘야 이제 화분이 자라듯이, 그래서 물순환 건전성을 통해서 물순환을 회복해서 녹색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물길, 자연적인 물길을 회복하고 우리 생활 도시에 자연이 넘치는, 녹색이 넘치는 이런 환경을 만들자는 거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물 관리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관리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점점 이제 설명을 더 쉽게 해주시려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데, 그럼 마지막 최진석 국장님께. 아이고, 이게 설명이 쉬울란지 모르겠는데 물순환과 또 녹색 도시 전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들의 상황과 또 물순환, 녹색 도시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 이후라는 것은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이제 일상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도시 공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큰 공원, 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많이 필요했다라면, 이제는 작은 공원, 쌈지공원, 또 작은 정원과 같은 소규모의 그런 녹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 도시는 조금씩 그 작은 녹지 공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빗물이 침투가 일어나고 또 정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하수 처리장의 부하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녹색 도시로의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네, 이제는 좀 확연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이 다 설명을 아주 쉽게 해주셔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물순환에 대한 사전에 저희가 시민 의견을 등록하라는 그 기간을 만들어 놓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서울 물순환 심포지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저희가 골라서 제가 대신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첫 번째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돗물에서 최근에 유충이 발견이 되고 하수도에서 코로나 검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물을 쓰는 게 두렵고 왠지 걱정이 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좀 물을 쓸 수 있도록 물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순환 정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물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사실 정말 최근에 이런 뉴스 보도들이 많이 나가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김영란 본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는 상태에서 서울 시민이 마시고 또는 손을 씻는 수돗물이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도법에는 시장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하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리고 염소에 대해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 처리 공정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상수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각의 상수원에서 원수를 치수를 해서 1차적으로 약품을 써서 불순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보면 산화 과정인 오존과 그 다음에 여과 과정인 활성탄을 이렇게 좀 결합해 놓은 고도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 고도 처리 공정에서 만으로도 충분히 수돗물이 깨끗해지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때 미생물의 발생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3차적으로 염소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러한 처리 공정 과정에서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가 거의 99.99%, 100%가 완전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안전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입니다. 하수 시설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가?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설사나 분뇨로부터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수 보급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발생하는 하수는 물재생센터에서 100%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도 처리 공정, 그 다음에 후단에 UV 소독까지 해서 역시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100%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배출하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우시입니다. 강우시에는 좀 하수도 시스템의 그런 걸로 해서 처리장에서 100% 처리하지 못하는 이 하수가 일부분이 하천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있는 좀 병원에서 배출되는 이 분뇨 이런 거는 별도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이 화장실의 소독을 좀 더 강화를 하면 우리가 코로나서부터 안전한 물 관리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김영남 본부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왠지 믿음이 가는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전해 듣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살펴볼게요. 제목은 빗물을 땅 속으로 보내도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요즘에 언론을 보니까 뭐 민간 공동주택 신도시에서 친환경 도시 건설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빗물을 분산시켜 유출수를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빗물이 땅 속으로 보내지면 건물 밑에가 제대로 안전하게 되어 있을까,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권경호 센터장님께서 빗물이 땅으로 들어가 건물이 위태위태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보면은 집안 침하, 집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굴착, 또 매설, 그리고 양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수라는 표현이 뭐냐면 지하수를 퍼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도시 곳곳의 그 대형 건물이나 또 지하철에서는 많은 지하수가 펌핑되어 하수도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말하는 그런 행위가 사실은 양수인 거고, 오히려 지하수를 퍼 올리는 행위가 오히려 그 집안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지하수를 퍼 올리는 그 양만큼을 상쇄시키고 회복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말하자면 비가 내릴 때 비를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들어서 그 양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빗물이 모여서 하수도에 부담을 주고 또 그것이 침수 피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땅으로 스며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도 지키고 또 지하
미래 세대의 지하수 자원도 보존하면서 또 하천 생태계도 보호해야겠습니다. 네, 물이 계속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이 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법으로 보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빗물 마을을 더 홍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질문인데요. 서울시에서 빗물 마을 조성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그 지역에 가도 막상 근데 체감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런 사업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시민들이 그럼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관련 내용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 이제 물순환 녹색 도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그 서울시를 물순환 도시로 만들자 하면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도로나 건물을 짓듯이 큰 공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물순환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빗물 도시 사업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빗물 마을이라는 것은 물순환 도시를 우리 마을 단위에서 시민들 스스로 해보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시민들이 스스로 모아서 마을의 물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조성하자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 스스로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순환을 회복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어디 먼 하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내리는 빗물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 하는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빗물 마을을 조성을 했고, 아직 그 지역에 따라서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은평 같은 경우는 아주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환경이 살아나니까 다들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참여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도 그 우리 마을 홍보를 스스로 해나가면은 점차 더 확산될 거고, 그리고 물순환 마을을 시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물순환 도시는 네.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자, 뭐 그런 이런 말씀이시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시다가 지금 의견들을 쭉 보내주시면서 질문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걸 좀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분만 저희가 좀 골라서 여기서 바로 답변을 좀 해드리죠. 아이디 PlayHR이라고 돼 있는 분인데요. 어제 부산에서 폭우가 쏟아져 피해 엄청났다는 거 뉴스 보도를 보셨는데요. 서울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자,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죠. 그럼 제가 네, 최진석 국장님. 예, 어저께 이제 부산은 한 200mm 정도 큰 비가 왔고 또 서울도 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비가 이제 왔었는데요. 오늘 그 좀 논의하는 주제와는 좀 다른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 현재 서울이 그런 투수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순환이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이 공공이 주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중대 규모의 방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일시적인 그 홍수의 부하를 잡아서 네. 안전을 지키는 뭐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분이 또 더 보충해 주시겠어요? 김영란 본부장님? 예. 지금 서울시의 그 강우 패턴을 보면 사실은 집중호우로 또 연속강우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0년하고 2011년 침수 피해를 크게 봤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광화문의 침수죠. 근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그동안에 사실은 도시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홍수량을 배제를 하는 거는 하수 관로하고 빗물 펌프장하고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수 관로를 증설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빗물 펌프장은 하수 관로에서 이렇게 수집된 홍수량을 하천으로 또 즉시 배제를 할 수 있게끔 펌프장의 또 용량을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당 94mm에 해당되는 우리가 지금 일단 강우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러한 강우에 대비를 해서 34개의 그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방제 시설을 거의 지금 완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오늘의 이게 물순환입니다. 불투수면을 침투면으로 전환시키면서 가능한 침투를 시키면서 유출량을 줄여 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홍수량을 배제시키면서 그 홍수량 배제 전에 가능한 이 유출량을 줄일 수 있게끔 침투면 자체를 늘려나가는 그러한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웬만한 집중호에는 아마 침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참 이 환경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물순환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게 이번에 Always Love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투수 블럭, 물을 아마 투과하는 그런 블럭이라는 얘기일까요? 투수 블럭은 서울시에 얼마나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뭐 예산과 향후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거 답변을 어려울 것 같은데. 투수 블럭이라는 것이 많이 지금 설치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 이제 제가 지금 질문인데. 그 수치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넓게라도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한 50% 정도 지금 불투수층이 있고 네. 저희가 공공 이제 도로를 설치하면은 그 보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대규모 아파트를 설치하면 그 어떤 보도가 생기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이제 투수 블록이라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블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공 부분에는 당연히 저희들 예산을 상당 부분을 잡아서 아까 그 빗물 마을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좀 많이 해달라는 의미로 물 순환에서 이런 투수 블럭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보내주신 거로 알아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질문해 주신 것들을 다 소화했고요.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더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가 또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 후에 여러분께 또 답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패널 토크 콘서트는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패널분들 실시간 질문과 대답이었기 때문에 진땀 빼신 거 그리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순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 서울시 정책이 과연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앞서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서울 물순환 심포지엄의 공식 프로그램이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앞서 문을 열어주셨던 박준홍 위원장님의 폐회 선언으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가 거의 저만 나가면 다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박준홍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 보시느라고. 예,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연세대학교의 박준홍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 그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2시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이제 5년 차 되는 그 제5회 심포지움인데 해마다 시민들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식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꾼 건 처음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서울시의 그 물순환 안전국에 특히 그 물순환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큰 그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무난하게 참 잘 된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영상으로 강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실수 없이 금방 찍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시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그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버전 같은 경우에 제가 옆에서 계속 관찰해 보니까 저 정도 내용이면은 내가 수업에 바로 쓸 수 있겠다. 이미 영상으로 저장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정책 토의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이라든지 등에서 쓸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그 자료들이 이번에 축적이 된 것 같아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현경학 박사님하고 황성현 그 PD님의 그 토크도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아마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 유도를 하셨는데 나름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좋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 요 한쪽에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모여가지고 계속 관찰을 했는데 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인문학 특강으로 그 물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드렸지만 그거를 세계 문명과 물순환의 역사라는 내용으로 조승현 작가님께서 아주 멋있게 저도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가님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물 전문가들 일자리가 줄겠구나. 뭐 이런 걱정도 좀 해가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통섭적인 협업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구나.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설득을 잘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더 소통을 잘하는 그런 방법도 이번에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부에서는 시민 참여 영상들을 보면서 제 느낀 바는 정책에 대한 홍보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물 전문가들이 하면 안 되겠구나. 홍보는 확실히 시민들이 직접 하고 더 좋은 거는 미래 세대의 청년들이 하는 게 확실히 설득력이 있겠고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들 그다음에 만드느라고 수고한 우리 학생들한테도 고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토크 콘서트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그냥 딱딱한 방식의 학술 토의 시간이 아닌 조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토크 콘서트도 했는데 상당히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나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본 심포지엄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 보완할 점들은 물론 있지만 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제6회 때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5회 서울 물순환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서울 물순환 심포지엄 마치겠습니다. 지금 물순환 심포지엄에 대한 설문조사가 현재 유튜브 게시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